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7탄입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뭐 정신이 없어서 안 봤었지만 7월 21일 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국내 사정에. 그런데 그게 우리 언론에는,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안 다뤄요. 이게 미국이 거의 발칵 뒤집어진 사건, 그런 어떤 분수령이 하나 지나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른바 슈텔레 도저, 그러니까 슈텔레 문서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트럼프 진영에 대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진행돼 왔었어요. 2016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그 마녀 사냥이 뭐냐면 트럼프 그러니까 선대본이죠. 선대본에 이제 뭐 자문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외교 자문도 여러 명일 텐데, 그 외교 자문 중 한 명이 이제 러시아 간첩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제 혐의자는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친러파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한때 트럼프 선대본 외교 자문 중 한 명을 맡았고요. 구설수에 오르자 이 선거 캠페인 도중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났을 때 트럼프 선대본의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이 굉장히 짧아요. He's never been a part of our campaign, period. period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우리 캠페인에 실제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이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한 문장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별 역할은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노리고서 4차례나 그러니까 파이자 영장이라 그러는데, 이 파이자 영장이 발급이 된 거예요. 2016년 17년 동안. 이 영장이 여러 영장 중에 발급이 제일 까다로워요. 이건 일반 법원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파이 감시 법원이라는 특별 법원에서 발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이자가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스파이, 그러니까 foreign intelligence, 그래서 스파이죠. 감시, surveillance act예요. 그러니까 스파이 감시법이라고 이게 한 40-50년 된 법인데, 이 중에서 이 파이자 영장을 이렇게 4차례나 걸쳐서 이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 발급을 받았는데, 이 4차례나 걸쳐서 이게 1년 넘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소리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장의 청구 근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슈틸이죠. 그러니까 슈텔레죠. 그러니까 독일어식 발음하면 앵글로색슨이 원래 게르만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쪽에서는 스틸이라고 표현해요. 스틸 문서, 스틸 도시에가 이제 이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스틸 문서라는 게, 도시에는 이제 도저라는 건 이제 문서라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이 스틸 문서에 이게 좀 황당한 문서인 거예요. 이게 작성 시기가 2016년이고요. 작성자가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이게 무슨 영화배우 같이 좀 핸섬하게 생겼죠. 영국 첩보부 MI6의 러시아 정보분석관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스틸이라는 자가 퇴직한 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설 정보기관에서 사설 정보 수집 일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 영국 사람이죠, 당연히. 이 사람을 누가 고용했냐면 퓨전 GPS라는 미국 홍보회사가 고용한 거예요. 이 GPS가 뭐 우리 내비게이션 GPS가 아니고 뭐 글로벌 비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다른 뜻이에요. 그거 약자인데, 퓨전 GPS라는 이 회사는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선거전에서 남의 약점 캐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홍보전 같은 데서 남의 약점 캐내는 거. 이 네거티브 선거전, 네거티브 홍보전을 위해서 약점 캐내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퓨전 GPS라는 미국 회사가
영국의 전직 그 정보부 요원이었던 크리스토퍼 스틸을 고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누가 줬냐면 나중에 까고 보니까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그 법률회사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돈 받고 결국 작성했고, 그 작성 과정을 이렇게 좀 드러난 걸 보면 정보원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정보를 걷어들였다고요. 슈틸이. 그렇게 됐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미 법무부랑 FBI가 간첩 혐의자 감시영장을 청구한 게 된 거예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건 슈틸 문서 자체는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가 아마 취임 직후일 거예요. 2017년 1월 10일 날 미국 언론으로 슈틸 문서가 공개돼 버렸다고,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좌파 PC 리버럴 언론이 이걸 공개했어요. 트럼프 공격한답시고 이제 탄핵으로 몰겠다고. 그 우리나라 언론도 뭐 트럼프 이제 곧 탄핵된다는 둥 만다는 둥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그 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은 법무부와 FBI가 파이자 영장 청구를 한 핵심 근거가 된 문서가 힐러리 및 민주당의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장 청구 문서에는 분명히 슈틸 문서가 슈텔레라는 이름이 거론이 돼요. 거론이 되는데, 그럼 슈텔레가 이 사람이 정보를 수집을 한 게 힐러리하고 민주당 쪽 돈 받고 했습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걸 은폐하고서 영장 청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법원 갖고 논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NIT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 파이자, 그러니까 간첩 혐의자 감시 영장이거든요. 이게 간첩 혐의자 감시 영장의 청구 서류가 부분적으로 다 까만칠하고 부분적으로 NIT 요구에 의해서, NIT라는 게 결국 PC 좌파 리버럴들 아니에요. PC 리버럴들. NIT의 요구에 의해서 부분 공개돼 버린 거예요. 엊그저께 토요일 날. 트럼프는 딱 급해받아서 뭐라 그랬냐면 영장 청구 서류 그 까맣게 지워진 부분 그것까지 다 공개해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그거 못한다. 국가 얘기에 반한다 해서 전면 공개를 금지시켰어요. 이게 아주 빛나는 한 수예요. 이거 좋다고 전면 공개하면요. 좋을 게 없어요. 나라에는. 자, 대통령으로서 딱 무게잡고 파이자 영장 청구 서류가 공개된 게 이번에 40년 동안 처음이거든요. 부분 공개라도. 근데 전면 공개? 이거는 국가 공안 프로세스에 대한 안 좋은 전통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걸 거부해버렸다고. 그게 뭐냐면, 야, 공개하고 싶으면 법원에 대고 의회가 직접 의결해서 요구해서 공개해. 요번에 NIT도 그런 식으로 그 부분 공개를 받은 거거든요. 법원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NIT가 부분 공개 받아냈지만 욕 바가지로 먹죠. 저 미친놈들이라고. 야, 국가 안보를 다루는 공안인데 공안에 관한 영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일개 신문사가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내? 너희 미국 신문사 맞아? 이런 반감을 사람한테서 한다고요. 그 트럼프는 나는 더 공개 명령 거부하겠다. 공개 못하겠다. 나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공개하라고 명령 못한다.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의회가 결정해서 다시 요구해서 봐. 그 이상은 나 안 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디그니티라 그래 위엄과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가 폭로됐냐면은 힐러리와 민주당이 트럼프를 러시아 간첩과 노는 놈으로 프레이밍하려고 시도했음이 폭로된 거잖아요. 영장 청구의 대부분의 근거가 전부 슈틸 문서거든요. 스틸 문서라고요. 그 스틸 문서라는 건 힐러리와 민주당이 돈 주고 만든 문서고. 그러니까 힐러리와 민주당이 선거전 때 트럼프를 러시아 간첩 페이지라는 놈이 러시아 간첩인 것 같은데 그 놈이랑 노는 놈이라고 프레이밍하려고 돈으로 시도한 거. 이렇게 된 게 이제 사정이 폭로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 더 큰 폭로가 뭐냐면
법무부와 FBI가 이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 청구, 그러니까 피자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핵심 근거가 되는 문서인 스틸 문서가 힐러리 및 민주당 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법원을 농락하는 셈이 된다라는 게 또 폭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얻을 거 다 얻은 거예요, 이번에. 7월 20일 날. 딱 얻으니까 지금 당장 월요일부터 들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 속속에 왔던 그 법조인들, FBI 간부들, 뭐 법무성 간부들 여기 전부 지금 저거 뺏고 있잖아요. 뺏으려고 시도하잖아요. 지금 저거 뭐죠? 그 보안 등급. 한마디로 너 나가란 소리죠.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한테 보안 등급을 뺏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보안 기밀 서류를 못 보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 일하지 말란 소리죠. 너희 그런 식으로 정보기관의 힘을 빌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간첩과 놓은 놈으로 프레이밍 하려고 하고 그 프레이밍 하려고 하는 문서 근거 자체가 민주당이랑 클린턴에 돈 받아가지고 만든 문서고 법원한테는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 청구할 때 그 문서가 그런 식으로 돈 받아서 만든 문서라는 사실은 딱 아닥해서 은폐하고 받아. 너 한번 당해봐 자식들아 하고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저걸 그러니까 보안 등급을 뺏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PC 리버럴들 민주당이랑 같이 짝짝꿍해서 돌아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큰 어떤 분수령을 하나 넘은 거예요. 지금 주말 주초 거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시달리던 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나온 케이스인데 워낙 복잡한 사건이니까 진행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힐러리와 민주당이 사설 정보회사를 고용해서 친러파로 알려져 있는 그 투자 브로커인 카터 페이지를 뒷조사했다고요. 그래서 이 뒷조사된 뒷조사한 결과물이 스틸 문서인데 스틸이라는 영국 전직 그 정보기관 요원이 쓴 스틸 문서인데 이거를 힐러리와 민주당 측이 미 정보당국에 제공했다고요. 그러니까 미 정보당국 즉 미 법무부와 FBI는 이 문서가 힐러리와 민주당 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싹 감추고 이 문서를 핵심 근거로 이용을 해서 영장 중에 제일 청구가 까다롭고 제일 엄격한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을 4번이나 청구를 한 거예요. 이 4번 청구할 때 사인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사냥의 선봉을 맡아온 이게 이제 누구예요? 법무부 차관 로젠슈타인. 그 다음에 올해 초에 해고당한 FBI 국장 이게 코미. 이게 법조인들이에요. FBI 국장이라고 무슨 간첩 출신 아니에요. 정보기관 요원 출신 아니에요. 법조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에서 이제 PC 리버럴 성향에 같이 배팅해서 그쪽에 정치 생명 거는 애들이 지금 이 짓을 해온 거예요. 현직 법무차관이랑 바로 요번에 이제 오바마 때부터 FBI 국장 맡아서 쭉 해왔던 이 코미 같은 사람 보면요. 굉장히 우리나라 법조인들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 비슷해요. 무지하게 정치적이에요. 우리나라 검판사들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게 언젠가 2016년인가 힐러리 클린턴이 큰일 날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오바마 당선됐을 때요. 오바마가 에어포스 1이죠. 대통령 전용기 타기 전에 먼저 지가 그 전용기 타고 전 세계를 한 번씩 타고 가려면 돈 백억씩 이상 깨져요. 여러 가지 다 맞춰야 되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외교 활동한다고, 국무장관 한다고. 그러고 다녔다고요, 힐러리가. 그래서 미국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지금 타는 전용기인데 아직 대통령은 한 번도 타지도 않았는데 너 같은 게 뭐라고 그걸 타고 까부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좀 정신머리가 없는 여자예요. 굉장히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전에도 여러 번 세뇌 탈출해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 작년 가을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 떨어진 여자가
저기 뭐야 그 추미애랑 짝짝꿍 하는 거 보고 저 여자 돌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여자인 게 그 영화 있었어요. 그 뭐더라 13용사인가 뭐 13 솔저스인가 뭔가 그 벵가지 미국 그 리비아 벵가지 대사관에 있었던 비극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 벵가지 미국 대사관에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 책임자들이랑 그 해병대 대원들이 계속해서 미 국무부에 여기에 병력 증원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당시 국무장관인 힐러리가 그거를 전부 묵살해가지고 결국은 테러리스트한테 그 점령당해서 대사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 죽어나간 사건이고 거의 몰살당하시피 한 비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가 미국 애들 만나서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힐러리 얘기 나오면 저는 그 벵가지 소녀 그렇게 불러요. 벵가지 그거. 그럼 미국 친구들도 막 배꼽 잡고 웃어요. 벵가지 걸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벵가지 소녀. 아무튼 간에 좀 이상한 여자인데, 그 코미 같은 FBI 국장이 얼마나 그 우리나라 법조인들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검찰이랑.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냐면, 국무장관의 업무 이메일을 자기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복사해서 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그 아마 대통령 유고시 계승서열 한 너덟 번째 될걸요. 대통령이 유고되면 그 다음에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계승하고 부통령까지 유고되면 하원 의장이 계승하고 그것까지 유고되면 그 다음에 국무장관이 아마 계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쯤 되는 초고위급이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건. 그러면 거기 온갖 민감한 정보가 다 있을 텐데 그걸 개인 이메일로 라우팅해서 개인 이메일로 썼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범법 행위거든요. 이거를 덮었다가 대선 때 이걸 깠어요. 또 이 코미가 까갖고 조사하는 척하다가 아직 FBI 공식 조사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거는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아직 공식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의견서 쓴 놈이에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라고요, 이 콤이라는 인간이. 이게 법조인들, 무슨 판사,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이 되면 이거 골 때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 검찰도 그런데 우리 법조가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 뭐 이런 그 망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세계, 자기들의 그 업계가 곧 정이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파워풀한 집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그 업계 제일주의 망상이 있다고요. 이 법조인들이. 이게 그런 유형들의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제가 가만히 노는 꼴 보면. 코미는 나중에 민주당으로부터 또 공격받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 전국에서 한번 덮어졌던 일 비슷한 일인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사용 사건을 지가 까발려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공격받았고 또 공화당에서는 왜 공격받았냐. 아니 그거를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기소 의견서를 지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거 웃긴 놈이네 하고 또 공격했다고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망상에 취해가지고 이 짓 했다 저 짓 했다 이 짓 했다 저 짓 했다 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에요. 저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냐고 보면.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무게추를 잡겠답시고 이제 친러파로 평소에 알려져 왔던 카터 페이지가 간첩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배팅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이 돈 주고 만든 스틸 문서를 사용해 가지고 문서 생성에 내막을 감춘 뒤에 법원을 농락해서 가장 얻기 어려운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을 4번이나 얻었다고요. 4번이나 연장해서.
근데 결과는 뭐냐? 아직까지도 카터 페이지는 아무 혐의로도 기소가 안 돼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일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살골이 나와요. 트럼프 딱 당선되고 나니까 이 PC 리버럴들이 패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트럼프 이제 저기 뭐야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스틸 문서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 리버럴, PC 리버럴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을 하는 민주당 성향 매체가 그게 버즈피드라는 매체인데 거기서 스텔러 문서를 공개했죠. 작년 1월 달에.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자살골은 뭐였냐? 뉴욕타임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치 위선 완장질하는 리버럴이죠. 뉴욕타임스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간첩 여기 뭔가 이거 더 영장 신청 내용 우리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겠다. 뭐 이런 이상한 정신병적 그 내용 봐봐야 자기 발등 자기가 도끼 찍는 건데 정신병적 망상에 빠져가지고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의 신청 문서 영장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니까 영장 주세요. 그 신청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부분 공개시켜 버렸다고요. 그게 부분 공개된 게 지난 토요일 날 일이에요. 그게 자살골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음미를 해보면 이 사건을 이 작동 방식은 한국의 탄핵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성공 실패만 달라요. 한국의 탄핵 과정도 보면 모든 정당 다 뛰어들었잖아요. 특히 당시의 새누리,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탄핵파들 뭐 한 60, 70명 뛰어들어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주도를 했죠. 뭐 친구인지 뭐 그 사람들인지 아무튼 그자들이 주도를 한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정당이 돈 질러서 주도한 거예요. 힐러리하고 민주당이. 그 다음에 언론이 막 이제 뭐 부풀리죠. 우리 탄핵 전국 때 조중동이 나서서 부풀렸잖아요. 이게 무슨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나서서 부풀린다고 이런 일 안 되죠. 여기서도 메이저 언론, CNN, 워싱턴 포스트, NYT 근사하잖아요. 이런 그 로고도 보세요. 얼마나 한때는 얼마나 참 그 진실의 대변자인 것 같은 로고였었겠어요. 이 NYT 로고 같은 거 보세요. 여기 잠깐만 이게 제가 지금 눈이 나빠 갖고요. 이렇게 근사한 로고 띄워놓고서 이제 여기가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 같은 법조인들, 그건 정치적 법조인들이죠. 우리 법조가 전체를 주도해서 무게추를 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 우리 뭐 헌재에서 지들 마음대로 무슨 탄핵 인용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그 인민재판에, 촛불재판에 앞장을 서고, 법원이 그 패를 받아가지고 뭐 뻑하면 5년, 뻑하면 3년,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뭐 20몇 년인가 30몇 년 지금 때릴 기세고, 뭐 이런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해도가 좀 취해 있는, 도취되어 있는 그런 법조의 세계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세계가 제일 정의롭고 그게 제일 정상인 세계고 다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종류의 자기 정당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자들이죠. 확신범이라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확신자들. 콤이라든지 로젠슈타인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이제 총대 메고 나가는 거죠. 각각 로직은 달라요. 정당은 정치 권력 잡겠다는 거고, 언론은 영향력 확대하겠다는 거고, 법조는 나름대로는 자기 개인적으로 믿는 그러한 종류의 세계관이죠. 그 법조인들이 주도하고 법조인들이 생사 여타를 결정하고 법조인들이 무게추 역할을 결정적인 그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의 역할을 성스러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방식으로, 그런 이상한 종류의 착각에 빠져 있는 정치화된 법조인들. 그 사실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코미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코미가 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으로서의 이메일을 자기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돌려서 썼던 사건에 대해서 코미가 줄타기 했던 거 보면 이게 어떤 유형의 인간들인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앞장서서 이제 앞에 이제 실행부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물려 돌아간 거거든요.
우리 탄핵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타겟, 트럼프라는 타겟을 놓고서 딱 정당, 언론, 법조가 손잡고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조여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긴 사냥이 실패했다고요. 사냥이 실패하면 각각의 로직이 다르니까 자살골이 나와요. 민주당은 손 털고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얘들 대선 끝나자마자 슈틸한테 주는 돈 딱 끊었다고요. 민주당은. 대선 끝나자마자. 슈틸이 그 다음에도 문서를 썼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그 홍보회사 사장이 홍보회사 오너가 직접 돈 준 걸로 돼 있어요. 민주당 쪽이나 힐러리 쪽에서는 돈 나간 걸로 안 돼 있어요. 그 딱 꼬리를 자른다고. 하지만 언론은 계속 분기탱천해서 우리의 독자층, 우리의 영향력 어디 있어 하고서 계속해서 펌프질 하거든요. 요즘도 조중동 중에 어느 하나가 저기 뭐 나서가지고 저기 뭐 탄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차분하게 짚어보자 이런 소리 하는데 없잖아요. 그냥 자기 옛날 하던 버르장머리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죠. 자기 그 트럼프 조지던 그 관성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생사 걸겠다고. 지가 알아서 분화방 돼서 덤비는 거예요. 법조도 똑같죠. 법조는 법조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다라고 이제 자기 발동 걸려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가 발전해서. 그렇게 손발이 안 맞게 나가니까 자살골이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무슨 자살골 나왔냐? 언론에서 알아서 지가 저기 슈틸 문서 지들이 다 보도하네. 민주당 지지 언론이. 그거 가지고 트럼프 탄핵으로 몰겠다고. 2017년 1월 달에. 그거 실패하니까 그 다음엔 NYT가 나서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이 무슨 근거로 신청됐는지 그 신청 서류 공개하라고 빠락빠락 법원에 대들어갖고 그 신청 서류의 일부가 다 까만 걸로 먹줄로 지우고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틸 문서를 보니까 이거 저기 영국 정보원이 쓴 건데 돈 받고 쓴 거예요. 이게 힐러리랑 클린턴이. 그 다음에 영장 청구 근거 서류 보니까 세상에 슈틸 문서가 핵심 근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슈틸 문서가 근거고 또 근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슈틸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야후의 언론이 근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할 때 헌재가 인용한 거 보면 뭐 근거라고 인용하는 거 보면 다 자기들끼리 꼬리 맞물리고 돌아간 근거잖아요. 저기 그 권성동이 제출한 국회가 만든 그 저기 탄핵 그 신청 서류 그것도 여기서 떠든 소리 저기서 인용하고 저기서 떠든 소리 저기서 인용하고 해서 계속 꼬리 맞물려서 돌아간 걸 줄줄이 편집해 갖고 그냥 싸서 그걸 탄핵 근거 서류라고 합치고 들어밀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코미하고 로젠스타인이 주도해 가지고 4번이나 신청한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 청구 서류도 보면 슈틸 문서든 슈틸 문서를 인용한 그건 뭐죠? 그 언론 보도든 이렇게 자기들끼리 꼬리 맞물려서 돌아간 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근거에. 핵심 부분은 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냥이 실패한 경우가 되잖아요. 사냥이 실패하니까 일사불란하고 통일된 퇴각 전술이 없으니까 막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버즈피드 같은 데는 트럼프 탄핵으로 몰겠답시고 지가 슈틸 문서 다 공개시키고 NYT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명분에 취해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 청구 서류를 공개시키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부분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근데 트럼프는 방어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거의 뒤집기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저쪽은 또 정신승리 계속해요. 요번에 공개된 FBI가 이번에 공개한 NYT에 요청해서 공개한 그 간첩 용의자 영장 청구 신청서에 보니까 역시 트럼프 진영에는 그 러시아랑 선된
사람이 있었으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이 볼 땐 어떻게 돼요? 야, 그 얻기 힘든 영장을 법무부랑 FBI가 나서가지고 법원에다가 해서 얻었는데 그 영장 청구 서류의 핵심 근거가 힐러리랑 민주당이 돈 줘서 만든 문서야? 이거 냄새 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측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 기제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 이런 식으로 이거 야비한 게임 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보안 등급 다 회수해. 그래서 핵심 그 정보기관의 핵심 그 트럼프를 이제 골탕 먹이려고 해왔던 핵심 포인트들에 대고 이제 그 보안 등급 회수를 하는 거죠. 그만둬라 이 소리죠. 얼마나 한마디로 쪽팔리겠어요. 자, 그럼 한국에서는 근데 이거 방어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가 한번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직된 지지 세력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 당시에 태극기 세력 없었고요. 그 당시에 자유, 민주, 애국 시민들의 각성이 없었잖아요. 탄핵 전국 이전에는. 미국은 이미 막강한 뭐 ACU라든지 티파티라든지 ACU는 미국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이에요. 미국 보수주의자 연맹. 그다음에 기독교 보수주의 세력이라든지 이게 이미 막강하게 진영을 짜고 버티고 있었다고요. 공화당 자체는 트럼프를 지지하냐 안 하냐 가지고 내부가 좀 많이 뭉개져 있었지만 이 비정당 시민 세력 쪽에서는 진영이 막강했다고요. 트럼프를 당선시킨 에너지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능적으로 총대를 매는 정치인이 여긴 없었어요. 그냥 좀 소장 정치인들, 김진태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좀 나중에 탄핵 정국 때 나서서 했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게 많이 진행한 다음에 초장부터 딱 지능적으로 찌르고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 미국에 있었다고요. 이게 데븐 누네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원 정보위 위원장이에요. 근데 자기 정보위 위원장직 딱 던지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저지르기 전에, 그러니까 자리 던지기 전에 저질렀고 그 결과로 자리 던졌지만 뭐 좋게 표현하자면 던지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누네가 야 그거 저게 뭐야 뭐죠 저기 그거 스틸 문서 그거 다 엉터리 문서고 법무부랑 FBI가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민주당 쪽 돈 받은 그 문서를 기초로 해서 그 간첩 용의자 감시 영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영장을 청구했던 이게 개 사기판이었어. 이러고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요. 하원 정보위원장이 자기 자리 딱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때 여권의 법사위원장이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그 법사위원장이나 여권의 그 범털들이 이런 짓을 했었어야 돼요. 혹은 박근혜 정부의 무슨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짓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법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하고. 그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미국에는 강력한 전문가 집단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아니고 트럼프 지지자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슈틸러 문서 도서 스틸도저는 그건 기본적인 첩보 보고서에 ABC도 안 지킨 거야. 이런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첩보 보고서 ABC를 왜 안 지켰냐? 첩보 보고서 ABC를 지키려면 해당 첩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얻어졌는지 다 밝혀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안 밝힌 게 태반이고 밝힌 것 보면 돈 주고 샀다. 그렇게 밝혀져 있다. 그 소스한테 돈 주고 산 걸로.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제대로 된 그 정보 보고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이면서도 다 내놨다고요. 정보 커뮤니티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방식 자체가 미국에서는 아무리 프레임을 짜도
절차에 의한 방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첩용의자 감시영장을 받아낸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제대로 지키고 하면 절차를 안 지킨 게 나중에 부담이 돼서 돌아와요. 이번에 절차 안 지킨 게 지금 이제 로젠슈타인이나 코미한테 굉장히 뮬러 특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절차를 안 지킨 거냐면 간첩용의자 감시영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거를 별로 신빙성이 없는 스틸 문서를 가지고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틸 문서가 힐러리와 민주당의 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정을 법원에 감췄다라는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요. 그 하자는 왜 생긴 거냐? 절차를 지키지 억지로 지키는 척 하려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차에 의한 방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절차에 의해서 재판받고 어쩌고 저쩌고요. 그 앞이 절차가 아니잖아요. 재판 자체가 절차인 것 같아도. 앞에 뭐예요? 처음에 시작이. 최태민 악령 씌웠다. 최순실 아바타다. 그리고 아예 법원에서는 증거로는 인용도 안 된.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증거로 안 쓰였고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는 타블렛 PC, 손석희. 그거 가지고 이미 딱 낙인 다 찍어서 딱 잡아뜨려 놓고 꽝꽝 묶어놓고 그 다음에 촛불 헌재 때리고 촛불 검찰 때리고 촛불 재판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앞이 절차가 아니라고요. 이 앞이. 뒤에 그 앞이 개판인데 뒤에 절차 흉내 난다고 왜 절차가 지켜진 거냐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웃기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냥에 성공했죠. 여성 대통령 하나를 제대로 사냥했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방울 만한 것들까지도 박근혜는 잊고서 이제 저기 뭐야 요새 뭐 자한당 쪽에 뭐 줄 서는 뭐 아주 주방울 만한 죄송합니다. 어린 저기 청년 혹은 뭐 30, 40대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는 잊고서 우리 이제 보수가 다시 수습해야 된다. 아니 진실을 감춰놓고 보수가 어떻게 수습돼요? 저 박바 아니거든요. 저 박 대통령일 때 그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으로 취급된 놈이에요. 중박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네, 죄송한데 서청원 그 친박의 핵심이란 서청원 그 양반의 부인이 사모님이 거기 사모님이 정치적 심부름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그 상가 많이 가고. 그 양반 누구지? 그게 봉태영 동지인가? 누구 상가에 왔을 때 그 양반 옆에 앉혀두고서 그 양반 수행해 온 사람한테 헛소리 하길래 아주 쌍욕하면서 이 개 땡땡 너 이 개 땡땡아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자식이 뭐 저기 그 서청원 사모 모시고 왔다고 우리 앞에서 계속 생폼 잡냐? 그러고서 거의 쥐어 팰 뻔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거래도 없고 관계도 없어요. 인사도 하는 사이도 아니고 원래 알던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왜 제가 뭐 이렇게 남들이 흔히 보기에 박근혜 편드는 것 같이 보이냐. 이거 간단하죠. 진실이 아니잖아. 공정하지 않잖아. 이건 촛불이고 인민인데. 그럼 대한민국 폭도공화국이에요? 폭도공화국이죠. 사냥한 거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정당성을 가지고 밝히고 나가야 되는 문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거에 단지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저는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 너댓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 첫째 평양이 붕괴되고 북한이 해방되는 상황이 온다.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 급속히 많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그 다음에 여론이 그럼 변한다고요. 한쪽으로는 평양이 붕괴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경기가 악화되고 이게 계속 가면은 여론 변한다고요. 그 다음 벌써 이선봉 같은 데서도 나타나지만은 자유시민이 각성해서 조직화하려고 드는 흐름이 있거든요. 옛날엔 선거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대만 정당 정치에 관계를 했죠. 이쪽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쪽에서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냥 생활인들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 되고 혹은 후보 선정하는 철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붕괴되고 나고 뭐 좀 이러면은 그동안 무슨 주사파 출신들 뭐 한 사람들 어두컴컴한 행적이 많이 폭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서로 엮이고 서로 식별하고 저희의 정치 사상과 정치 이념을 가다듬어서 이러한 그 시기가 왔을 때 상대를 완전히 멘붕시켜서 괴멸시킬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 이 폭도공화국의 이런 상태를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어할 수 있었고 트럼프가 자기를 방어하는데 성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방어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뭐 딱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조직화된 자유시민 세력이 없다. 첫째. 그 다음에 당시에 지능적으로 총대를 맨 정치인이 없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음을 발휘하는 꼭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옛날에 뭐 DJ 찍었어도 좋고 노무현 찍었어도 좋은데 혹은 뭐 문재인을 찍었어도 좋은데 그 전에 2012년 대선에서 나의 전문적 식견으로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가 강력하게 안 튀어나왔다고요. 핵심적인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는 절차 흉내 내죠. 헌재도 됐고 무슨 검찰에서 조사도 했고 뭐 법전에 따라서 잘 지은 법원 안에서 재판도 하고 있고 잘 지은 교도소 안에 사람도 가다 놓고 다 절차네. 근데 그 앞이 뭐예요? 사람들의 인식 퍼셉션에서 저 여자 몹쓸 여자야. 저 최태민 악령 씨였고 최순실 아바타고 그리고 이상한 타블렛피스에서 저거 연설문 다 최순실한테 해서 오케이 사인 받았고 뭐 이런 식의 퍼셉션의 세계를 딱 조중동부터 나서가지고 새누리 국회의원부터 나서가지고 그런 식의 관념을 사람들한테 딱 프레이밍해서 세뇌를 시켜놓고 시작한 게임이잖아요. 첫 단추가 야만적 폭도 선동이잖아요. 나중에 뭐 헌재니 검찰이니 재판이니 하는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흉내일 뿐이죠. 첫 단추가 개판인데 와이셔츠를 잤는데 제가 여기 단추 2개 올려서 이렇게 찼으면 그게 와이셔츠 제대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차적 정당성은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뒤집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절차적으로 정당한 게 아니에요. 절차적 정당성의 뿌리는 처음부터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저희가 이제 서로 식별하고 엮이고 힘을 모으면 저희도 이번에 트럼프가 자기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듯이 앞으로 등장할 대통령은 이러한 그 무참한 야만적 폭도적 야비한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